스냅 쇼크가 메타랑 알파벳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삼성증권 걸 제가 살짝 훔쳐왔습니다. 밝히면 돼요. 삼성증권. 아, 예, 밑에 네.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 예,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 스냅의 전 세계 DAU라고요.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매일매일 이 앱에 들어가서 스냅을 계속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 사용자들이죠. 밑에 최근에 꺾이고 있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꺾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성장률이 꺾이는 건 괜찮아. 근데 실적은 이게 사용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게 당장 돈에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돈이 연결되는 부분은 이에 따라서 광고주들이 얼마나 광고를 주냐는 건데 그렇지. 옆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차트는 실제 ARPU라고요. 유저 한 명당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했구나 저걸 보니까. 이렇게 꺾이죠 그냥. 네, 야 장난 아니죠. 예, 결국은 사용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높은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줄어들고 그렇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냅 같은 경우 전체 실적보다는 이런 광고 1인당 유저 1인당 광고 매출액 비중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쇼크였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스냅이 39% 빠졌는데 메타 마이너스 7.6, 알파벳 마이너스 5.6이었거든요. 네. 야, 메타하고 알파벳도 장난 아니겠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던 그렇지. 거죠. 근데 제가 그 주말에 기사를 하나 썼는데 JP 모건이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뭐냐? 야, 메타 알파벳도 줄어들까? 이렇게 스냅처럼? 그게 아니라고 이제 JP 모건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올 1분기만 해도 지금 2분기 스냅은 실적 냈지만 1분기에 스냅은 전체 광고 매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메타랑 알파벳은 오히려 6.1%, 22.3% 늘어났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로 되는 봐서 쪽에 몰아준다. 예, 2분기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들이 맨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광고 비용이겠죠. 맞죠? 네, 예. 맞아요. 따라서 구글 알파벳이랑 메타도 감소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다만 줄어든 광고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광고 효과가 큰 데다가 집중하지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라는 게 JP 모건의 주장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메타랑 알파벳은 대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고 매출 그 지출액이 집중될 가능성이 오히려 그렇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요인은 JP 모건이 생각했던 두 번째 요인은 실제 스냅만큼은 아니더라도 메타 알파벳이 광고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메타 알파벳은 스냅처럼 주가가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다. 그건 뭐냐면 시장이 메타랑 알파벳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스냅은 전적으로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있고. 사업 구조고요. 메타랑 알파벳은 그렇지 않고요. 또 메타랑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 또는 향후에 이런 위기를 타게 나갈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규모 뭐 이런 것들까지 가격이 주가에 프라이싱 할 경우에는 주가가 실제 광고 매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JP 모건의 전망이고요. 그렇다면 메타랑 알파벳이 이번 2분기에 약간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JP 모건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선배가 소개를 네. 해준 거는 선배도 그 논리에 수긍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오신 거겠네요. 그죠? 뭐 꼭 수긍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예, 그냥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다만 이걸 동의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메타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실제로 나올 때 이 JP 모건의 분석대로 예. 이게 뭐 어떤 실적도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도 그랬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